여자와 말이 안 통해요의 영상 하나면 끝.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마음을 닫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걸면 어색해지고 조금 더 다가가려 하면 거리를 두는 그녀.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되묻게 되죠. 안녕하세요. 중년 남녀의 감정 대화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이지은 상담사입니다. 말로 시작되지만 마음으로 이어지는 중년의 관계. 특히 여성과의 대화에서 설렘을 만들고 싶다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감정이 실려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7가지 대화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유혹의 기술이 있습니다. 말 끝에 남은 여운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가까이 앉아도 될까요? 은근한 거리 좁히기. 중년이 된 이후 이성 앞에서 떨림을 느끼는 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설렘까지 사라진 건 아니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은근한 설렘에 끌리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이 앉아도 될까요?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말은 강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 거리를 물리적 거리로 자연스럽게 좁히는 묘한 힘이 있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던 자리를 비껴 앉으며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 짧은 말 한마디의 상대는 순간적으로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낍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남성 박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여성친구와 카페에 앉았을 때 그냥 무심히 옆자리에 앉으며 이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 그렇게 큽니다. 이런 거리 좁히기는 육체적 접근이 아닙니다. 심리적 연결을 위한 장치죠.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 않게. 적당한 타이밍에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의도를 비추는 건 그게 바로 중년의 매력입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건 목소리의 톤과 눈빛입니다. 억지스럽거나 의도가 너무 드러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상대가 긴장을 풀었을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만이 아니라 대화에서도 적용됩니다. 이 얘기 좀 더 깊이 나눠봐도 될까요? 이건 말인데 나한테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의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년의 연애는 스펙타클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지듯 부드럽게 파문을 일으켜야 하죠. 그 시작이 바로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이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가까이 앉아도 될까요? 그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릴 만큼의 온기를 목소리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2. 요즘 누가 당신을 설레게 하나요? 감정을 흔드는 탐색.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누가 당신을 설레게 하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 아주 효과적인 대화 기술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설렘이라는 감정은 숨겨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떨리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죠.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것이 이 질문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요즘 우연히 알게 된 남성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나 요즘 설레는 사람 있었던가? 그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탐색하는 질문은 상대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유용하죠.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질 때의 분위기입니다. 술자리나 조용한 공간 혹은 둘만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을 때 가볍게 마치 장난처럼 던져보는 거예요. 요즘 누가 당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나요? 괜히 웃음 나게 만드는 사람은요? 이런 말들은 상대의 기억 속 어딘가를 톡하고 건드립니다. 그 질문의 여운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과 함께일 때 떠올랐다는 사실이 은근한 설렘을 자극합니다. 단 이런 질문은 상대가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여야 합니다. 초면이나 어색한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약간의 장난기와 진심을 섞어 꺼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나서 꼭 답을 들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웃음, 망설임, 반응 그 자체가 이미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상대에게 은근히 묻는 거예요. 요즘 누가 당신을 웃게 만드나요? 그 질문 하나가 둘 사이의 공기를 바꾸고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3. 그 미소 반칙 아닌가요? 미소로 유혹하는 방법.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외로 단순한 데 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말보다 강하고 눈빛보다 선명한 그 미소 한 방이 때로는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 미소 반칙 아닌가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웃는 얼굴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대 여성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미소 반칙이에요.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고 합니다. 표정 하나가 그날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거죠. 중년이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더 깊고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말보다 표정, 그 중에서도 미소의 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지 입꼬리만 올리는 형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호감과 따뜻함이 실린 진짜 미소. 그 미소는 말하지 않아도 설렘을 전달하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여성들은 이런 미소에 민감합니다. 특히 무뚝뚝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때 그 변화에서 느껴지는 반전 매력은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미소는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부끄러워하거나 칭찬을 받을 때 혹은 어색한 순간을 넘어갈 때 조용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괜찮다는 감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미소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웃는 거 진짜 보기 좋아요. 방금 미소 저한테만 보여주신 거죠? 이런 말은 상대의 방심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유혹은 반드시 노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소처럼 은근한 방식이 더 깊게 파고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게 만드는 미소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죠.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해 보세요. 어떤 미소가 자연스러운지, 어떤 표정이 나다운지. 그 미소 하나로 새로운 감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미소 반칙 아닌가요? 이 말은 어쩌면 그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4. 향기에도 끌려요. 감각을 자극하는 칭찬법.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말보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향기죠. 향기에도 끌려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각을 깨우고 기억 속 깊이 남게 만드는 마법 같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58세 조모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편안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문득 향기가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가 말한 향기는 단지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만의 채취 머무는 자리에 남는 공기, 말할 때 흘러나오는 숨결 같은 것들이 감각을 자극하며 마음을 흔든 거죠. 우리는 냄새를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감정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오늘 향기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감정의 지점을 건드리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각적 교류에 더 민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게 되죠. 이런 칭찬은 무조건 멋지다고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각을 집어주는 섬세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향이 기분 좋아지게 하네요. 가까이 오니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성에게서 오는 칭찬은 특히 그 힘이 큽니다. 그냥 예쁘다, 멋지다보다 훨씬 깊게 파고들죠. 중년의 매력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보다 후각과 촉각 같은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좋아요. 이런 말은 말 그대로 유혹이 되죠. 단 너무 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상대의 분위기를 살피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며 대화를 이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상대의 머리 향기, 옷에서 나는 잔향 혹은 대화 속의 감각적인 분위기를 짧고 따뜻한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향기로 남게 될 겁니다. 그땐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몰라요. 첫사랑 소환 대화법. 그땐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기억 속 첫사랑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중년 이후 첫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감정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옛사랑 얘기로 자연스럽게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첫사랑이 언제였어요? 혹은 처음 누군가를 좋아했던 그 감정 기억나세요?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네보세요. 그 순간 상대의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의 온도가 변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여성 김 여사님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첫사랑은 지금 생각해도 설레요. 그 사람 웃을 때 눈이 반짝였거든요. 이 말에 상대 남성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 여운은 분명히 자신에게도 전해졌다고 했죠. 첫사랑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과거의 감정을 현재로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설렘, 떨림, 아련함. 이 모든 감정이 대화 속에서 살아나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죠.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사랑한테 어떤 말 들었을 때 제일 떨리셨나요? 그때는 어떤 향기, 어떤 목소리에 끌리셨어요? 이런 질문은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닌 상대의 감각과 감정을 흔드는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여지가 있죠. 지금은 어떤 감정이 생기세요? 혹시 지금도 비슷한 떨림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이어지면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사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건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이야기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 안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중년의 사랑은 단지 나이를 먹은 채 다시 하는 연애가 아닙니다. 그 시절의 순수함과 지금의 깊이를 섞어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몰라요. 이 말을 다시 꺼낼 수 있다면 그건 지금도 누군가를 향한 떨림이 남아 있다는 뜻일 겁니다. 6. 누군가가 다 안다면 어땠을까요? 공감으로 열리는 마음. 누군가가 다 안다면 어땠을까요? 이 말은 위로를 가장 따뜻하게 건네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년의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열리게 되죠. 삶을 살다 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기 직전일 때 그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정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가까워지고 싶은 여성에게 요즘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렸다고 털어놨죠. 중년 이후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유창한 말보다 조용한 공감, 거창한 질문보다 알아주는 마음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 표정 예전에도 본 적 있는데 그때도 마음이 복잡했었죠?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줍니다. 공감은 단지 상대 말에 맞아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미리 짚고 그걸 언어로 부드럽게 풀어내는 섬세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반드시 경험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아파봤던 순간들, 포기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긴 말은 상대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혹시 누군가가 다 알아주기라도 했다면 이 말은 과거에 대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알고 싶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건넸을 때 상대는 비로소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아주 깊고 조용한 설렘으로 이어지죠. 중년의 이성관계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심과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말없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선, 말보다 따뜻한 한마디. 그게 바로 설렘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7. 지금도 누군가 기다리고 계세요? 여운을 남기는 한마디. 지금도 누군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한마디는 그날 대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화려한 고백보다 잔잔한 여운에서 더 큰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불쑥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남성 김 씨는 어느 날 대화가 끝나갈 무렵 상대 여성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정적 속에 있다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글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좋겠죠. 그 이후 김 씨는 그녀가 떠오르는 시간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여운이 그를 붙잡은 거죠. 이런 대화법의 핵심은 정답을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깊은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레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나?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대의 존재가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의미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운을 남기는 대화는 반드시 끝맺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오늘 그냥 집에 가시기 아쉬운 느낌이네요. 다음엔 조금 더 늦게 헤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오래 잡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운은 감정의 향기와도 같습니다. 금방 날아가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느껴지죠. 마지막 인사 대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짝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도 누군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질문 하나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오늘 하루를 전부 담아 남긴 셈입니다. 사랑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그날의 말투, 눈빛, 그리고 작고 사소했던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결국 여자는 감정을 기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7가지 대화법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성의 마음 깊숙한 곳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따뜻한 접근입니다. 조금 가까이 앉는 용기, 설레는 질문 하나, 진심 어린 공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울리고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말이 아닌 느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아주 작은 말 속에서 시작되죠.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화려한 고백보다 조용한 울림이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3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설렘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